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누구나 걸리는 질환은 아니지만 또 어느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질환도 치매인데요. 아직까지 치매보험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시는 시청자님들께 오늘 많은 여러 가지 팁을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치매. 너무나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시는 얘기죠. 걱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염려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치매라는 이 키워드 속에 알츠하이머라든가 전측두엽 변성, 특히 뭐 혈관성, 기타 등등. 그러나 치매에 대한 가장 정의는 정상적인 뇌에서 이 손상으로 인해서 이게 기억력이라든가 언어력이라든가 판단력이 떨어짐으로써 정신적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질환보다도 어쨌든 장애를 입게 되는 증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이 어원을 보게 되면 치매라는 그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약간 치매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시죠? 자, 정말 예전 좀 남일 같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 식사들 하셨죠? 맛있는 거 드셨나요?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건망증일까 치매일까, 또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건망증과 치매를 뭐 의학적으로 하면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뭘 먹었지? 순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밥을 먹었던가라고 고민이 된다면 이건 사실 조금 위험하실 수 있죠.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뇌에서 이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뇌가 막혀서 좁아지거나 이렇게 돼서 뇌에 손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럴 때 보통 치매, 특히나 이럴 때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얻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사람이 고령화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가 위축되고 신경세포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정상인의 뇌세포보다 치매세포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 대표적으로 오늘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치매가 걸렸을 때 우리가 65세 이상 보건소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과연 내가 치매일까 아닐까를 의심한다면 오늘 이 자가 테스트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영양 밀접으로 일에 대한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것, 저것 등의 대명사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사 좀 귀찮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는 좀 성격 변화가 있다고 하시면 요것도 사실 치매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장소. 우리가 보통 영상 매체 보면은 길을 못 찾는 경우 많으시죠? 이런 경우가 계속 비일비재하다면 요것도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한데요. 저는 사실 여기에 좀 많이 해당되는 편입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죠. 제가 예전에는 핸드폰을 들고서 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를 찾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기 손에 있잖아 라고 말을 했지만 이런 경우도 치매를 의심하는 질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익숙하게 잘 했던 일인데도 계속 실수를 반복하거나 그리고 이건 분명히 맞는데도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 그리고 별일이 없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할 때 이럴 때도 사실 치매가 의심되고 이런 정도까지만 되면 안 되겠지만 막 헛것이 보인다거나 막 헛소리가 들리는 이런 경우에도 치매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 없으시죠? 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치매를 정말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편한 의원이나 이런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인지 검사부터 이제 뭐 MRI를 찍는 뇌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치매의 대표적인 그 초기 증상은 언어, 그러니까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런 분, 그러니까 언어력이 감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력이 좀 변화되는데요.
뭐 우리가 보통 결정을 해야 될 때 물론 실수도 하겠지만 이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도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 초기 증상을 보면 성격이 변한다고 해요. 예전에 온순하던 사람이 난폭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활달했던 사람들이 소심해진다거나 하는 이런 성격 변화 등이 있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치매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보통들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치매의 원인, 치매의 초기 증상을 말했지만 왜 치매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자, 33%를 차지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 우리의 대처 어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간병 비용의 부담일까요? 기타의 의견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간병 비용의 부담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물론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지만 이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 장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면은 될까요? 자, 일단 치매가 발생되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치매를 늦추게 되는 방법은 있지만 딱히 치료를 완쾌해주는 아직 약은 발명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돌봐야 되는 가족들의 심적 부담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일까요? 모두가 고통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믿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커스는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물론 그 의학적인 도움도 받고 또 나라에서 해주는 혹은 또 이런 외부적인 도움도 받는 이런 간병비나 또 장기 요양에 대한 혜택을 받겠지만 간접비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와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그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현재 5년 정도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아니셨고 그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5년 정도 경과하신 후에 지금도 치매 환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발견이 되고 나서 물론 저는 자녀니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제일 처음에 걱정되는 거는 병원을 어딜 해야 되나,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 또 차후에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많은 복지로 인해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 간접비. 자, 일단 치매 환자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들은 장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은 소모품들 들어가겠죠. 기저귀라던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약비, 또 드시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영양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첨가하게 되고, 처음에 우리가 치매를 발병되고 나선 가족에서 돌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노치원,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불리죠. 이런 센터를 가고 그 후에는 요양병원, 그리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이런 단계적인 걸 거쳤을 때 우리가 비용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과 비가 있습니다. 간병인, 그리고 간병비. 치매는 이 두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치매 환자는 절대 혼자서든 어떤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4시간 동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단지 사람만 필요할까요? 바로 비용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실 때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비용 문제, 간병비. 이게 또 간병비, 이게 또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나는 치매로부터 과연 안전할까? 현재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중에 67.2%가 경증입니다.
아직 치매를 발견을 했지만 아직까지 치매가 중증까지 가지 않은 환자들이 무려 40%인데요. 아주 경도적으로 뭐 건망증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경도 치매라고 말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이 생기는 것부터는 우리가 경증 치매지만 이 정도는 정상 활동이 가능한 범주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이 될 때부터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그다음 장소에 대한 그리고 기억력 다 감퇴되고 쇠퇴되기 때문에 이럴 때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이 그냥 얼마만큼만 비용을 해서 내가 보충을 받고 그 이후는 괜찮을까? 아니죠. 긴병 없는 효자 없는 이 치매는 치매 발병되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에 또 치매보험에 이 치매 비용 간병비가 필요한 이유죠. 치매보험의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자, 경증부터 중증까지 진단비를 일단 지급해 드립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환자분 치매십니다라고 했을 때 진단비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증이거나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넘어간 CDR3이라는 진단을 받게 될 때는 납입면제가 됩니다.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부터 가장 제가 오늘 외치고 있는 치매 간병비를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일정한 약속된 금액을 정액 지급해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표준형이나 무해지형 중에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단, 이 치매보험도 가입하신 후에 1년 후부터 보장된다는 것은 꼭 체크하셔야 될 상황이에요. 한번 볼까요? CDR1, 2, 3, CDR 1, 2, 3,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 저는 예시로 경증 치매일 때 500만 원의 진단금을 받고요. 그리고 경증 치매 이후에 중등도 치매 CDR2일 때 5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CDR3 중증 치매일 때 1000만 원의 진단금이 다시 지급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간병비를 종신토록 보장받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혼돈되실 수 있는 부분 좀 제가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과 CDR 척도라는 거, 그러니까 CDR을 나눌 때 그 CDR 1, 2, 3 계속 CDR 하는데 이게 뭘까? 장기 요양 등급은 행동 장애를 맞는 부분이라면 얘는 인지 장애. 그러니까 즉 장기 요양 등급은 치매도 포함이 되지만 뭐 뇌졸중이라든가 혹시 상해 사고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똑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장기 요양 등급을 나라에서 책정해 주는 거고요. CDR 척도는 나를 진단한 의사가 CDR 1, 2, 3, 1급부터 5급, 1급이 낮고 5급이 높아지는 이런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 어머니, 치매 앓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사례 같은 경우는 현재 장기 요양 등급으로 2급이세요. 그런데 CDR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거동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2급이 나왔지만 CDR로도 2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하신 상태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년 납 90세 만기로 저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자, 보험료 보고 조금 놀라지 않으세요? 예전에 방송 봤을 때보다 훨씬 좀 부담이 없는 보험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바로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입니다. 기간 내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보장에 충실한 보험인데요. 남자 기준으로 40세 34,540원, 그리고 여자 기준에 42,510원. 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래도 혹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혈관 쪽에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60세에도 한번 문의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남성분들 6만, 여자분들 7만 원대 준비할 수 있는데요. 여자가 남자보다도 치매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그런 그 수치가 있는데 요즘에는 치매가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치매보험 궁금해하셨다면은 요 보험료를 보시고도 아마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 정리는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효라는 그림을 좀 띄워봤는데요.
사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그런 속담 아시죠? 저는 사실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는 제가 한 번도 효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저는 지금 현재 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치매보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치매를 저처럼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이 치매보험에서 궁금하셨다면 여러분들 꼭 이번 명절을 쯤에서 우리 이렇게 효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